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도 이제 봄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제가 조사를 하면서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이 다시 캐즘 구간을 극복을 하고 다시 이제 업황 회복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 나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섹터 군들의 종목들도 하나씩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회복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 이제 굉장히 유니크하게 치고 올라가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딘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그 중심에서 형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 특히나 이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하게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잘 모아가시면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자, 뭐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주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과대 낙폭 구간에 있습니다.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 1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고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 그래도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차트가 앞서 나가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뭐 이런 친구들, 자, 삼각수렴 그려주고 있죠. 이런 친구들도 지금부터 잘 이제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 그룹주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짚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어떻게 지금 모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 빼고 다 달렸다. 자, 1분기 전체 판매량 증가에도 37% 감소, 모델 Y 부분 변경으로 설명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테슬라 판매량은 좀 급감이 되었지만 이 1분기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9% 정도 증가를 했고,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15.2%에서 전년 동기 12% 대비 3.2% 정도 오른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나 이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업체별로는 스탈린테스를 제외를 하고 폭스바겐 르노 쪽에서 큰 폭의 어떤 그 상승세를 또 보여줬습니다. 지금 점유율 같은 경우는 현재 폭스바겐이 좀 압도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포드 테슬라 판매에 지금 8% 그리고 마이너스 28 테슬라의 판매량은 약간 급감했다. 이건 약간 정치적인 문제들도 같이 포함이 되면서 좀 판매량이 급감했는데, 일단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이 자율주행 관련해,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이제 FSD가 본격적으로 6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이제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이건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테슬라도 뭐 다시 한번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판매량이 조금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플러스 49%,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매량이 는 부분은 이제 환경 규제로 인해 갖고 이런 이제 하이브리드 EV랑 그리고
그냥 이제 순수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증가세로 전환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차종별로는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그 다음에 가솔린, 디젤 순으로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강화된 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으로 인해 갖고 당분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판매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요런 이제 부분에 있어 갖고 소재단에서도 좀 수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이런 수출량 역시 조금씩 이제 1분기 때 회복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양극재 기업들도 이제 슬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 지금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포스코 퓨처엠의 1분기 실적은 양극재 기초 소재 부문에 호실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2분기까지 수익성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를 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쟁사 대비해서 아웃퍼폼이 기대가 된다. 자, 주가는 엄청나게 빠져 있고 지금부터 뭡니까? 잘 사야 되겠죠. 자, 양극재 소재 부분 호실적으로 컨센서스 상해. 그래서 1분기 실적이 8,454억 원, 영업이익이 172억 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 59억 원을 이제 상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세부적인 요인에는 이제 N86 판매가 이제 견조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고객사의 신규 모델 출시 효과로 N87 NCA 판매도 증가했다. 야, 삼성 SDI 쪽, 그리고 N87 양산도 개시하면서 양극재 사업부 수익성에 개선했다. 음극재 판매량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저조한 가동률로 인해 갖고 적자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음극재 역시 이런 고객사들의 이런 탈중국에 대한 공급망, 이 다변화가 지금 수요 증가로 앞으로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향후 굉장히 전망이 밝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 확대가 이번 실적에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정략 후강 형태로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양극재 출하량도 같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내어주면서 실적 개선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뭐 당연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연결로 잡히니까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 그 실적에 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리포트대로 포스코 홀딩스는 앞으로는 악재는 둔감해지지만 긍정적인 변화는 다가오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코 아렌티나 플러스 이 필바라 리튬 솔루션 가동률이 갈수록 좀 늘어나면서 매출이 확대가 좀 될 것이고요. 철강 역시도 이 후판에 대해서 잠정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품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업이익에 있어 갖고 약간 개선세가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마찬가지 포스코 홀딩스도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최근 제가 이제 실적 추정이라든지 이런 실적 추정치가 변경되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 다이나믹하게 이제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영업이익 단에서 봤을 때는 이 변경 전보다 변경 후의 실적 추정이 더 많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오히려 변경 전 대비해서 5%가 올라갔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굉장히 저는 뭐 2차 전지 섹터를 이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서는 뭐 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바닥을 좀 잘 잡았고요. 심지어도 뭐 최근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약간 쌍바닥 패턴을 또 잡아줬고, 그리고 지금 21선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번 61선 터치를 위해서 한번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더딜 수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저점대를 올려주는 우상향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있어 갖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장기 이평선 라인을 뚫어내주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제는 이제 뚫어낼 준비를 어느 정도 이제 마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에 있어 갖고 퍼포먼스는 1분기에 비해서는 좀 다를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좀 회복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이제는 높다. 기간 조정을 대략적으로 한 요때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부터 해서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정도 이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간 조정을 꽤나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슬 쌍바닥권을 잡고 주봉상으로는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역시 마찬가지죠. 이 그동안 역배열 추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정배열로 다시 돌리기 위한 이런 준비가 이제 곧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역배열 추세가 강하지만 지금 구간은 정말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포스코 DX도 이런 식으로 좀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이런 구간에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줄 것 같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돌파 시도가 나오는 시점, 제가 봤을 때는 한 5월에서 6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포스코 DX 역시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앞으로 이 현대차와의 이런 협업도 물론 있겠지만 앞으로 이 강판, 이 전기 강판에 있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수요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LNG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불확실성은 있지만 이 강판 사업에 있어 갖고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갔던 게 다 2차 전지 모멘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터내셔널도 이제 슬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저는 지금부터 뭐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KRX로 보셔야 돼요. KRX, NXT 같은 거래량 없는 부분이라서 KRX 위주로 보는 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도 하나씩 볼게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 계속 기관들이 매도를 치다가 다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자, D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오히려 연기금은 계속해서 쓸어 담았어요. 쓸어 담았고 최근 들어가고 다시 외국인들의 유입세가 다시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DX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 최근 들어가고 조금씩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이제 중간중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포스코 퓨처엔도 조금씩 유입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기관들 사실 영양가는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다음 주쯤에 포스코 홀딩스도 좀 유입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아직까지는 막 커다란 막 수급의 흐름은 없어요. 다음 주에는 좀 외국인들의 유입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매수세가 부재하다가 이 금요일 날 6천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슬 2차 전지 섹터 쪽에서도 충분히 이 유입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워낙 저평가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공매도 대차 현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급등이 좀 임박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은 일단 대차 잔고가 상당 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매도도 조금씩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도 역시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제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크게 들어올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쯤이면 한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스코 DX 마찬가지 대차 잔고 진하게 줄어들었고, 가격적으로 다 메리트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은 포스코 인터는 오히려 조금 늘었네요. 인터는 약간 LNG 쪽이 같이 좀 재료가 엮여갖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인터도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진하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다 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반기를 보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포스코 그룹주들 지금부터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혹시나 이 참치형 교육방의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댓글 말고 이제 영상 설명에 제가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타점들 잡아드리고 있고, 이런 거 잡아갖고 수익 보시라고 제가 이런 거 타점 잡아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시황도 드리고 들어오셔갖고 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그래도 조금씩은 이 전기차 시황 회복으로 인해 갖고 개선세가 나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철강에 있어서도 사실 중국의 어떤 감산이 좀 더뎌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철강 쪽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좀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고 뭐 인터내셔널이고 홀딩스며 지금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PBR 0.35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차랑 좀 비교를 해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래서 대형주를 산다라고 하면 저는 이 두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가격 메리트 상으로 봤을 때.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